안녕하세요. 토익 덕혜 1주차 2차시 시간입니다. 자, 제가 1차시 때는 여러분한테 기본 구조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문법 중요하다. 문법 여러분 우리가 착실하게 이제부터 실천하여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라고 했어요? 암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죠? 우리 하나씩 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차분차분하게 계속 하시다가 보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2차 시는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1차 시에서는 오리엔테이션처럼 해서 뭐 기본 구조, 문법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영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영어 공부를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2차 시에는 이 기본 개념을 했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3차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차 시는 명사랑 관련된 것이 이제 관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관사를 많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나 이런 데서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사를 알면 훨씬 더 답을 고르는데 또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3차 시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본 개념 알기 이래서 보면 문장 단위를 잘 이해해야지 독해 지문도 가능해요. 제가 이거 문법을 잘 이해하라고 했는데 문장의 단위라는 것은 바로 기본 문법의 순서대로 글이 이루어지죠.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라 그랬죠? 주어.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또 그 다음 뭐였어요?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기본 구조.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말해 보셨는데 확인해 볼까요? 네.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였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1형식, 2형식, 3형식 이렇게 얘기하죠. 4형식, 5형식. 그런데 요 패턴을 말한다면 사실 3형식에 속하거든요. 근데 저는 문장에서 형식을 설명하진 않아요. 저는 형식은 사실 물론 형식은 뭐냐면요. 학자들이 영어의 문장의 패턴이 너무도 많더라.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캐테고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보자.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5가지 형식이 나오더래요. 근데 문장의 형식이 이렇게 5가지가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주로 usually 대체적으로 이 문장의 형식이 바로 이 3형식에 해당하는 5가지 형태로 나오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본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쓰이는 동사의 요 동사, 즉 목적어를 갖는 동사가 무지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기본 구조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영어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문장을 이루는 단위를 알아보자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문장을 이루는 단위가 지금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단어, 그 다음 구,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네, 절이에요. 자, 단어, 구, 절. 여러분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어, 구, 절을 이루는데요. 요거 생각나시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명사는 단어에 속해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구에 들어가고요. 자, 명사절은 뭐가 됩니까? 절이 되죠? 자, 동사가 하나만 있으면 단어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look at이라던가 look into 같은 단어로 쓰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동사 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동사는 자, can이라던가 그 다음에 should라던가 will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조동사가 되는 거죠. 얘도 하나만 있으면 단어가 돼요. 시제가 있죠. 그리고 수혜일치. 자, 여기 동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문법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어, 구, 절. 단어, 구, 절.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리딩이 수월해지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 알기. 지금 얘가,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해놨을까요? 생각이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 문제가 뭐냐면요. 영어 단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여러분. 10 seconds 제가 10초 드립니다. 영어 단어 개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몇 개? 이러면 보통 오프라인에서 막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직접 보고 수업하면 막 그러거든요. 막 2만 개, 3만 개 막 이래요.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정말 몰라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라고 해서 몰라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는 단어의 개수를 알 수 없다라는 답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어이구, 잠깐만요, 여러분. 쏘리. 다시 갑니다. 자, 단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몰라요. 자, 모릅니다. 자, no, 몰라요. 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몰라서 고민하는 거 있죠? 이게 맞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영어의 단어의 개수는 우리가 몇 개인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거를 뭐 2만 단어 외우기, 3만 단어 외우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2만 개, 3만 개 막 이래요. 그러다가 뭐 어떤 친구가 갑자기 몰라요 이러면은 그거는 그 친구는 몰라서 대답을 한 거고, 몇 개인지 제가 원한 답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의 의미로 몰라요를 원했던 거죠. 자, 아무튼 anyway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모르는데 우리가 단어를 그러면 모른다고 뭐 그냥 할 수 있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단어를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이 단어를 좀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영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자, 그 사람들이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분류를 한 거죠. 이게 우리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분류를 하죠. 좀 구분을 하죠. 자, 빨간 옷 입은 사람 여기로,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여기로, 머리 긴 사람 저기로, 머리 짧은 사람 여기로, 모자 쓴 사람 여기로, 뭐 가장 싫어 남자 여자 뭐 그쵸?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아이 저 마음 아프다. 저는 키 작거든요. 키 작은 사람, 자 이런 식으로 눈 큰 사람 하면 괜찮겠어요. 자, 눈 큰 사람, 눈 작은 이런 거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죠. 단어도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류를 한 거를 품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품사는 바로 뭐냐? 단어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how many words are there in English? 영어에 몇 개의 단어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분류가 좀 된 거예요. 많이 쓰이는 것들이. 그래서 단어의 종류를 분류해보자 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품사라고 명칭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팔품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품을 품격으로 생각해 주세요. 단어가 갖는 품격, 품이 얘의 어떤 인품, 사용 이런 거라고 해서 인품, 품격 이런 사용 어떤 방법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우리가 팔품사를 아무리 알아봤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팔품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팔품사를 아무리 알아봤자 영어 잘 못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팔품사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영어를 잘 이해하고 내가 나중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문장에 잘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팔품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팔품사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말해보면서 띄워보죠. 자, 먼저 여러분 한번 먼저 말해봐요. 첫 번째. 자, 제가 하나씩 띄워볼게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품사 하면 얘부터 나오죠. 뭡니까? 명사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명사 나오면, 그쵸. 동사도 나오죠. 동사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왜? 우리가 주어 자리에 제일 먼저 쓰이는 게 뭐였어요? 명사였죠. 자, 그 다음에 뭐 쓰였습니까? 동사 쓰였죠. 네. 그리고 그런데 이 품사들을 왜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면요. 자, 명사는 생물, 무생물의 이름이거나 명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인구가 점점 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앞집도 존이었고 저기 멀리 떨어져 사는 애도 존이었는데 존 옆에 이 존 옆에 집에 사람이 막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처음엔 존, 메리, 브라운, 뭐라고 옐로우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성이 생겼어요. 우리가 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은화 누구 했는데 보니까 쟤도 은하래.
그래서 박은하, 김은하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 성이 생긴 것처럼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는 뭐 산과 들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사람도 점점 생기고 물건도 점점 생기고 뭔가 동물도 늘어나고 생태계도 바뀌니까 그러면서 점점 명칭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명사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물, 무생물의 이름이 바로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때는 뭡니까?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쵸? 싸움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대명사도 있어요.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우리가 뭐 매일 제 은하는 누구는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은하 해놓고 나면은 그냥 뭐 걔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걔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가 이런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명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대명사는 정해져 있죠. he, she, it, 뭐 we, you, 뭐 you 이런 거 I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대명사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대명사 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자, 그거는 그때 더 세부적으로 하자고요. 네. 형용사가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명사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앞집의 은하와 저쪽에 뒷집에 있는 은하가 좀 달라요. 자, 앞집의 은하는 저예요. 앞집의 은하는 나이스예요. 그러면 나이스 은하인데 뒷집의 은하는 좀 불친절해요. 그러면 뭐죠? unkind 은하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보충 설명해 주다 보니까 생긴 게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형용사를 또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형용사절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있고 그럼 형용사는 명사랑 같이 써야 되겠죠? 부사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을 좀 아까 다른 강의 찍을 때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I spoke fast 너무 빨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말을 하고 싶거든요. spoke slowly 이렇게 부사는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동사에다 의미를 더해주거나 형용사에다 의미를 더해줘서 부가하여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게 바로 부사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에 맞게 지금 보시면 팔품사가 다 각각의 역할과 용법에 따라 움직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한 문장 안에서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고 공부하시는 게 바로 리딩이에요. 자, 전치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장을 길게 쓰는 최소 단위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전치사, 명사라고 했죠. 더 길게 쓸 수 있는 게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는 계속 붙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길게 쓰는 최소 단위가 바로 전치사, 명사가 되는 겁니다. 한 문장 안에 전치사구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뭐 그 이상 더 뜰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전치사의 개념인 거고요. 자, 6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자,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로 문장을 썼어요. 그런데 뭔가가 좀 보충 더 부가하여 설명해 줘야 될 긴 문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when이라는 접속사를 하나 쓰면 when I study English in my home 제가 집에서 영어로 공부를 할 때는 I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바로 두 개의 문장이 지금 절이 되어 있지만 하나는 접속사를 썼고 하나는 접속사를 쓰지 않았죠. 자, 이런 것들이 접속사의 개념인 거예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주는 거,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접속사인데 물론 단어와 단어 자, 앞에서 단위가 뭐였어요? 문장의 단위가 단어, 구, 절이었죠. 자, 얘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고 구와 구를 연결해주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기도 해요. 근데 참 이런 말 좀 어렵죠? 단어, 구, 절. 그쵸? 근데 이제 근데 뒤에 가서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감탄사가 있죠. alas 또는 oh my god 이런 것들. 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팔품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단어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것이고요. 자, 이 팔품사는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데 도움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잘하는데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 얘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게 바로 팔품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교재에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의 일치라든가 시제라든가 수동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전치사와 접속사.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팔품사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보통 구와 절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뒤에 가서도 좀 잘 다루는 부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사와 관련된 문법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단어, 구, 절을 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먼저 명사와 관련된 문법은 보시면 자, 명사죠. 이게 명사죠. 여기도 명사죠. 자, 명사와 관련된 문법은 자, 요게 투부정사와 동명사, 여기도 투부정사와 동명사, 여긴 동명사. 그리고 절 있고 절이 있죠. 일단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면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절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명사절에는 뭐가 있단 얘기죠? 주어랑 동사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길어지면서 여러분이 혐오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혐오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해내자고요. 공부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명사랑 관련된 문법은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인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투부정사 공부할 때 투부정사의 용법, 명사등 용법, 동명사, 명사등 용법 기억나세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문법을 안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내가 듣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동명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단어만 갖고는 문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구는요. 두 단어 이상만 모이면 구예요. to 부정사를 기준으로 하면 to study English 또는 to study TOEIC 독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아무튼 두 단어 이상이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구가 되는 건데 구가 엄청 길어서 오히려 어떤 하나의 주어, 동사, 목적어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주어가 없으면 그거는 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형용사와 관련된 문법인데요. 자, 형용사의 경우에는요. 자, 지금 제가 앞지분화와 뒷지분화 예를 들었죠? 앞지분화는 나이스, 카인드 하고요. 뒷지분화는 언카인드 하다 그랬는데 앞에 카인드한 은하가 바로 저예요. 자, 그러면 은하를 꾸며 은하는 고유명사죠. 이름이. 자, 고유명사하면서 명사에 속해요. 그러면 형용사가 카인드 은화하면서 꾸며주고 여기도 형용사가 카인드 은하하면서 꾸며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꾸며줬어요. 자, 그러면 요것에 관련된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분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분사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고요. 자, 그러면 이게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절도 있거든요. 그러면 명사절은 당당하게 문장에서 이렇게 하나의 구성 요소를 차지해요. 근데 형용사절은 형용사를 따라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쓰입니다. 뒤에서 쓰여서 형용사절이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 개념을 알자고 한 게 뭐냐면 문법 용어가 많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 문법 용어가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절, 저기서는 형용사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자 여러분 역할 그리고 기능 용법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자, 형용사절이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능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관계대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 기능의 기존에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형용사와 관련된 문법은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문법을 다룰 겁니다 한 거에 분사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절에 속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접속사와 관련된 문법이 있죠. 자, 접속사와 관련된 문법은 자 보세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전치사랑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접속사가 이렇게 명사절로 쓰일 때도 나 명사절의 시작이야 알려주는 명사절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면 자 명사절 접속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에서 형용사절이 있다고 했는데 관계대명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관계대명사가 바로 형용사절의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를 쓰고 컴마를 하고 새로운 문장을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든 뭔가 접속사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로 접속사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장은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접속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전체 문장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가지고, 그 역할에 따라서 명사 역할도 하기도 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부사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문장의 의미를 더해주는 게 부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들어갈 수, 문장 끝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사는 이렇게 의미를 더해주는 건데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는 뭐겠습니까? 문장 전체에다 의미를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은 단어, 구, 절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반복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토익 독해에서 문법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문법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요. 우리말에는 있는 우리말과 영어에 공통으로 문법 규칙이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말에는 없고 영어에만 있는 규칙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한번 말해보세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5초 드립니다. 1, 2, 3, 4, 5. 맞췄어요? 혹시? 자, 제가 답 띄워볼게요. 수의 일치.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말에는 없는데 영어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는 아주 골칫거리예요, 문법이. 너무 골칫거리예요. 자, 이게 뭐냐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동사의 s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데 자, 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I go, you go, she goes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 가요, 나는 간다, 너는 간다, 그녀가 간다. 우리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골칫거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없고 영어한테만 있는 규칙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야 돼요,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러면 그 수의 일치가 어떤 건지 한번 기본 개념.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토익 시험은 조금 더 길게 나오겠죠? 한번 맛보기를 좀 볼게요.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제가 이제 이것만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걸 외워야 되냐면 my family는요. my family는 지금 보시게 되면 딱 보면 그냥 is인지 안지. 근데 위에 거는요. my family is가 될지 a가 될지 모르겠지만 large. 그러니까 대가족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my family, 그 다음에 all well. 우리 가족 모두는 건강히 잘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뜻에 따라 지금 달라요. 개념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자, my family 같은 집합 명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명사인데 집합이죠. 자, 가족은 여럿이 모여서 가족이 되는 걸로 봅니다. 영어는. 자, 요즘은 1인 가족, 1인 가구라고 말하죠. 1인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여러 명이 모여야 되거든요. 자, 라지란 얘기는 대가족이란 얘기예요. 요즘은 이런 참 대가족이 드문데 대가족이니까 하나의 큰 단위로 보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의 큰 단위, 하나니까 뭐가 되겠어요? is가 되는 거고요. My family all. 가족 모두가 건강해.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는 거니까 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내가 암기하고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의 일치를 할 때.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영어에 있어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보면 not only you, but also he. you하고 he일 때 비동사 쓰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규칙이 있어서 외워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접속사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했을 때 요럴 때는 수의 일치를 어디에 일치시킨다라고 우리가 외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A, B로 봤을 때 바로 B에 일치시켜요, 여러분. B에. 그러면 he니까 is예요, a예요? 맞죠. is죠. 그럼요. is. 자,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죠. 암기가 바로 뭡니까?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실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문법은 중요해요. 그리고 문장은 순서와 구조가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또 문법의 기능과 의미를 암기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복 학습을 통해서 토익에 익숙해져서 토익의 산에 도달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정리하기는 거의 1차 시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고생하셨어요.